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뷰 만물상입니다. 몽골을 다녀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사이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이는 공항이 사이판 공항이고요. 3박 4일 일정으로 아주 알차게 놀다 왔습니다. 자, 그럼 3박 4일 사이판 여행 리뷰 가보겠습니다. 숙소는 아쿠아 리조트 클럽 사이판으로 정했습니다. 보통 사이판에 오시면 켄싱턴 호텔이나 월드 리조트에서 숙박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두 곳은 한국인 가족 단위가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그냥 마주치는 사람이 다 한국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조용하고 프라이빗한 리조트인 아쿠아 리조트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곳도 한국인이 대부분이긴 한데 인원 자체가 적기 때문에 굉장히 아늑하고 조용한 느낌을 줍니다. 이 시설도 깔끔하고요. 목조 건물로 지어진 리조트라서 아주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만약 사이판 여행을 계획하시는 커플이 계시다면 저는 무조건 아쿠아 리조트 추천드립니다. 와보시면 제가 왜 추천했는지 아실 겁니다. 자, 무료로 냉장고에 들어있는 아사히 캔맥 한 캔 하고 리조트와 수영장을 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리조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조 건물입니다. 굉장히 아늑한 느낌을 주고요. 리조트 바로 앞에 해변이 있어서 경치가 끝내줍니다. 바다 빛깔이 너무 예뻐서 찍는 사진마다 인생샷이 되더라고요. 오늘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아쿠아 리조트가 더 예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사이판에서 가장 유명한 한식당이죠. 남대문에 도착을 했습니다. 픽업 서비스도 되기 때문에 사장님이 보내주신 차를 타고 식당에 도착을 했습니다. 남대문에서 제일 유명한 메뉴는 라임소주와 참치회입니다. 우선 라임소주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라임즙을 내서 소주와 섞어 마시는 거고요. 라임소주를 시키면 사장님이 제조하는 방법을 직접 설명해 주십니다. 라임과 소주가 상당히 잘 어울리기 때문에 한 잔, 두 잔, 세 잔, 네 잔 계속 들어갑니다. 안전뱅이 술이죠. 드디어 참치회가 나왔습니다. 사이판 앞바다에서 오늘 잡은 참치를 바로 요리한 거라고 하는데요.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진짜 농담이 아니라 입에 넣는 순간 사르르 녹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사이판 오시면 반드시 남대문 참치회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자, 배 터지게 저녁을 먹고 한식당 근처를 돌아다니면서 소화를 좀 시켰는데요. 남대문 한식당 근처를 가라판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가라판 지역이 사이판의 중심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이판의 횡단보도 체계가 조금 신기하더라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버튼을 누르면 보행자 신호로 바로 바뀝니다. 신호 언제 바뀌나 세워라 내워라 기다리지 마시고 꼭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조텐마트를 가볼 건데요. 조텐마트는 사이판에서 유명한 체인마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나가 섬에서 스노클링 할 때 신을 아쿠아 슈즈 그리고 하와이안 반팔 셔츠를 살 계획입니다. 조텐마트는 의류와 액세서리 그리고 식료품도 팔기 때문에 여행객이 구경하기에 굉장히 유용한 마트입니다. 특히 조텐마트 내부가 에어컨이 빠방하게 나오거든요. 습한 바깥 날씨를 피하기에도 매우 좋습니다. 여기는 아이러브 사이판이라는 매장이고요. 아이러브 사이판은 기념품 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장품이나 주류, 초콜릿, 문구 등 여러가지 상품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자, 둘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곳은 켄싱턴 호텔이고요. PCR 검사를 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검사비는 무료고요. 투숙객 먼저 선순위로 검사를 하고 그 후에 비투숙객을 검사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PCR 검사를 받으러 온 김에 켄싱턴 호텔을 구경해 봤는데요. 수영장 주변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여행은 솔직히 날씨가 다 한다고 하는데 오늘 날씨도 환상적입니다. 하늘이 진짜 너무 맑고 미세먼지 하나 없습니다. 켄싱턴 호텔 바로 앞에 있는 비치도 정말 한산했고요. 물이 깊지도 않아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여행 오신 분들은 이 바닷가에서 놀아도 안전하게 물놀이 하실 수 있겠더라고요. 이제 마나가 섬으로 스노클링을 하러 떠날 예정인데요. 그 전에 마나가 섬에서 먹을 간단한 음식을 사고 있습니다. 사이판에서 굉장히 유명한 히마와리 레스토랑 바로 옆에 있는 마켓인데요. 여기서 스팸 주먹밥 그리고 과일, 참치회 등을 샀습니다. 마나가 섬에는 마켓이 없기 때문에 이곳에서 꼭 간식을 사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보트를 타고 마나가 섬으로 이동할 건데요. 참고로 저는 사이판 여행에서 하는 모든 투어를 지미 투어라는 여행사에서 예약했습니다. 사장님 성함이 지미입니다. 3박 4일 동안 너무너무 잘해주셔서 제가 꼭 영상에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참고로 이 여행과 투어는 100% 내돈내산이고요. 지미 투어의 다양한 사이판 투어 상품은 영상 더보기란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놓을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지미 사장님의 카톡 아이디는 사이판88입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사이판 현지어 등
5개국어가 가능한 엘리트 사장님이니까요. 한국어로 편하게 카톡이나 보이스톡 주시면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른 사이판 여행사들에 비해서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사이판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특히 지미 사장님이 운영하는 택시는 비용이 상당히 저렴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마나가 섬으로 들어가는 바다에서 패러세일링이 계획되어 있었는데요. 이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낙하산을 고정하는 부분에 문제가 생겨버려서요. 섬에서 다 놀고 복귀를 할 때 패러세일링을 하기로 했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바로 패러세일링을 하고 싶었는데 조금 아쉬웠습니다. 자, 마나가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선착장에서 10분 정도 떨어진 굉장히 가까운 섬이고요. 스노클링을 하고 있는 여행객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마나가 섬 앞바다는 수심이 얕아서 어린아이를 동반한 가족이 스노클링을 즐기기에 상당히 좋습니다. 자, 마나가 섬의 시그니처 앞에서 기념샷도 몇 방 찍어봤습니다. 자, 배가 고파서 아까 마트에서 산 음식으로 허기를 좀 달래고 스노클링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물을 좀 무서워합니다. 근데 마나가 섬 앞바다는 수심이 얕기 때문에 꽤 안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고기떼가 많지는 않지만 물이 맑아서 물속이 정말 잘 보이더라고요. 3시간 정도 신나게 놀다가 복귀하기 위해 다시 배를 탔습니다. 자, 복귀하는 배에서 패러세일링을 계획했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시야도 흐려져서 좀 두려운 기분이 들더라고요. 자, 바다 한가운데서 상어밥 될까봐 패러세일링이고 뭐고 빨리 돌아가자고 선장님을 졸랐습니다. 보기만 해도 무섭죠? 아쿠아 리조트에 복귀하자마자 1층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사이판은 특별한 로컬 음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입맛에 맞는 대로 시켰습니다. 자, 세 번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젯밤에는 폭우 때문에 리조트에서 휴식을 취했는데 오늘 아침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해가 쨍쨍 떠 있습니다. 날씨가 맑아서 리조트 앞 바다가 더욱 아름답게 빛나는 것 같네요. 제가 사이판 여행이 이번이 처음인데 이렇게 아름다운 사이판 경치를 보니까 왜 이제서야 왔나 싶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오늘 오전에는 그루토 스노클링이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이판에서 굉장히 유명한 스노클링 장소인데요. 스킨스쿠버 하는 분들에게도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루토 투어 역시 지미 투어에서 예약을 했고요. 지미 사장님이 직접 픽업으로 왔습니다. 지금 운전을 하고 계시는 분이 지미 사장님입니다. 노랑머리로 염색을 하셔서 알아보기도 상당히 편했습니다. 한국어를 원어민 수준으로 하셔서 그루토까지 가는 내내 여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택시 2대로 여행업을 시작하셨다고 하는데 이제 사이판 투어 분야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전문가가 되셨다고 하네요. 5가지 언어를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세계 각지의 여행객과 많은 인연을 이어간다고 하시네요. 그루토로 가는 도로 풍경이 상당히 아름다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와서 렌트카로 이 지역을 돌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루토 입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입구 주변을 여기저기 한번 돌아보고 있는데요. 바다 거북이가 아주 귀엽게 그려져 있습니다. 저기 난간에서 아래쪽을 보면 그루토가 보인다고 해서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높은 곳에서 바다를 보니까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네요. 자, 그럼 아래쪽을 한번 볼까요? 저기 절벽 아래에 있는 그루토 보이시나요? 스킨스쿠버를 하는 분들도 있고 스노클링을 하는 분들도 있네요.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왼쪽에는 파도가 심하게 쳐서 이쪽으로는 절대 가지 말라고 하시네요. 여기 잔잔한 바다에서 스노클링 즐기시면 됩니다. 바닷물 색깔이 진짜 너무 맑죠? 햇살이 밝아서 정말 예쁘게 빛납니다. 이곳에서 아래로 폴짝 뛰어내리면 됩니다. 지미의 동료분이 동행을 하셔서 다이빙을 도와주십니다. 뛰기 전에 살짝 떨리더라고요. 자, 물 색깔 보이시나요? 진짜 태어나서 한 번도 못 봤던 바다 빛깔이었는데요. 이곳의 수심은 20m 정도 됩니다. 제가 물을 좀 무서워하기도 하고 스노클링이 태어나서 처음이라 그런지 조금 겁이 나긴 했습니다. 잠수해서 바닥을 보면 좀 아찔하더라고요. 지금 이 영상은 지미가 액션캠으로 직접 촬영해준 영상입니다. 지미가 수준급 다이버이기 때문에 아주 여유있게 촬영을 해주시더라고요. 잊지 못할 영상을 선물해주셔서 다시 한번 지미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자, 그루토 투어를 마치고 아쿠아 리조트로 복귀를 했습니다. 아쿠아 리조트 수영장을 좀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물속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칵테일과 맥주를 마실 수 있습니다. 분위기 좋죠? 해질녘에 이곳에 앉아서 해변을 바라보며 마시는 칵테일 한 잔, 사이판 오시면 꼭 경험해 보시고요. 이쪽에 있는 수영장은 수심이 4.7m나 됩니다. 겉보기에는 별로 깊지 않아 보이는데 가까이서 보면 아찔합니다.
오늘 밤에는 만세절벽에서 별빛 투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별빛 투어까지 시간이 꽤 남아서 수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족 단위 여행객은 대부분 다른 리조트와 호텔에 투숙을 합니다. 아쿠아 리조트에는 가족 단위 여행객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유 있는 수영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배가 고파서 피자와 참치, 칵테일과 맥주를 좀 시켰습니다. 수영을 하고 나서 먹는 음식이라 역시 꿀맛입니다. 야외에서 먹으니까 더 맛있더라고요. 수영을 빡세게 하고 나서 맛있는 저녁을 또 먹기 위해 360도 레스토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레스토랑이 천천히 회전을 해서 360도의 경치를 감상할 수 있기 때문에 360도 레스토랑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자, 360도 레스토랑에 도착을 했습니다. 요즘 사이판에는 중국인, 일본인 관광객이 없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좀 한산합니다. 이 레스토랑도 인기가 좀 많은 곳인데 역시 한산했습니다. 바깥 풍경이 굉장히 예쁘죠? 역시 섬나라에서는 해산물이 최고입니다. 랍스터를 시켰는데요. 구운 감자도 함께 시켰고요. 랍스터 살 통통한 거 보이시나요? 맛도 일품이었습니다. 진짜 맛있게 먹었고요. 재방문하고 싶을 정도로 메뉴가 모두 괜찮았습니다. 자, 식사 후에 별빛 투어 장소인 만세절벽으로 왔습니다. 이 사진들은 지미의 동료분께서 찍어주신 사진이고요. 이날은 보름달이 밝게 떠서 별이 쏟아질 정도로 보이진 않았는데요. 사진 기술이 좋으셔서 그런지 마음에 드는 사진을 많이 건질 수 있었습니다. 지미와도 같이 사진을 찍었고요. 저 손모양이 사이판의 인사라고 합니다. 사이판 오시면 꼭 한번 해보세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날입니다. 벌써 3박 4일 중에 마지막 날이네요. 비행기 탈 때까지 남는 시간에 전체 투어를 하기로 했습니다. 지미의 차를 타고 사이판 여기저기 전체를 돌아보는 투어인데요. 상당히 여유있고 유용한 투어입니다. 자, 사이판과 한국의 역사가 관련되어 있는 곳들도 돌아봤습니다. 한국어 안내판도 있기 때문에 역사관계를 이해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 같고요. 일본군이 전쟁에서 사용하다 망가진 탱크들도 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는요, 어젯밤에 별빛 투어를 하기 위해 왔었던 만세절벽입니다. 낮에 보니까 느낌이 완전히 다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밝을 때 보는 만세절벽이 더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이번 여행은 3박 4일 내내 날씨가 너무 좋아서 진짜 하늘에 감사해야 할 여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뜻 보면 날씨 좋은 제주도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작년 이맘때 제가 제주도를 갔었는데 그곳에서 봤던 바다 색깔과 절벽이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이곳은 버드 아일랜드입니다. 새가 많은 곳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제가 갔을 때는 생각보다 새는 많이 없었습니다. 근데 경치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저기 바다 색깔 보이시나요? 에메랄드빛 바다와 파란색 바다의 경계에 있는 파도가 정말 멋있었습니다. 만세절벽과는 또 다른 느낌으로 웅장하더라고요.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보니까 한국에 돌아가기가 싫어졌습니다. 이 높은 곳은 어디냐면요, 사이판에서 가장 높은 타포차우산의 정상입니다. 해발 473m고요 사이판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곳입니다. 쭉 한번 둘러보실게요. 구름이 좀 많아서 먼 바다까지 보이진 않지만 3박 4일 동안 돌아다녔던 사이판 구석구석이 제 눈에 선명하게 들어옵니다. 이곳은 산타루데스 성당입니다. 영어, 중국어, 한국어, 일본어로 정숙해달라는 안내문구가 쓰여 있네요. 아기자기한 작은 규모의 성당이고요. 큰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어서 더욱 신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사이판 공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사이판 기대 별로 안 하고 왔는데요. 첫인상도 너무 좋았고 3박 4일 내내 정말 즐겁게 여행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여행이 즐거웠던 이유는 차질 없이 진행된 투어 때문이기도 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미 투어 정말 추천드립니다. 내돈내산으로 한 투어지만 진심으로 추천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남깁니다. 카카오톡에 사이판88 아이디 추가하셔서 택시나 투어 상품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 있습니다. 상공에서 보는 사이판 바다 빛깔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색동날개도 오늘따라 더 예쁘네요. 확실히 섬나라는 높은 곳에서 보는 게 더욱더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저 리뷰만물상은 한국으로 돌아가서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뵐 거고요. 사이판 관련해서 문의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사이판 3박 4일 여행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